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NKCL 바이오그룹의 CEO 윤지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 강의로 인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심들은 다 드셨나요? 이제 조금 이 시간이 좀 나른해질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른해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NK 수면 브레인을 하시면 아마 이 오후 시간을 조금 더 활기차게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NK 수면 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NK 수면 브레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사실은 판매가 품절되는 매진 사태를 여러 차례 겪은 바가 있을 정도로 그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NK 수면 브레인을 처음에 개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암 환우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암 환우들이 암 치료를 받게 되거나 또는 암에 걸리게 됐을 때 가장 호소하는 고통 여러 가지 중에 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불면증입니다. 수면 장애이죠. 암 환우들이 의외로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이다가 이 밤을 꼬박 새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좋은 거를 건강하게 섭취해야지 면역력이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리고 음식 섭취를 못해서 고통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암을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는 면역세포 치료제를 비롯해서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암 환우들이 겪게 되는 고통 중에 잠을 못 자는 그리고 이 잠을 못 잠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우울증, 수면장애, 그리고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암 환우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숙면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치료나 이런 거에 효과를 볼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수면 브레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서치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들 요즘 제가 타트체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 숙면이나 이런 걸 취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식품들은 사실은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일시적일 때가 많고요. 아니면 오랫동안 복용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NK 수면 브레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가 뇌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 뇌파가 우리의 숙면을 더욱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숙면 유도 면역 강화 프로그램 NK 수면 브레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설명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평소에 받고 계시죠?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직장인들은 업무에 대한 것일 수 있고요. 수험생들은 학업에 대한 것일 수 있고요. 또 가장은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에게 수면을 방해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면 잠 못 드시죠? 그래서 왜 성경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인체 자체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을 통해서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는 상태 많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서 좋은 점들도 있지만 늘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환자, 그리고 자살률이 1위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청년들의 자살률도 1위고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노인들의 자살률도 1위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좀 슬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우리들의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는 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늘 접하게 되는 암 환우들에게 우리가 편안한 잠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NK 수면 브레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휴식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우리가 NK 수면 브레인이 어떠한 기본적인 원리와 논리로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뇌 너무 중요하죠? 우리 몸에 있어서 약 50분의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뇌입니다. 우리는 이 뇌를 내 몸의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뇌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실체 활동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뇌 자체가 손상을 입거나 뇌세포가 불안정하거나 뇌파가 불안정할 때 그것은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신체는 그것으로 인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뇌의 비율이 1대 50,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이 50이라는 신체의 모든 것을 뇌가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뇌세포가 이렇게 중요한데 손상이 되었을 때 어떨까요?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뇌세포가 만약에 어떤 물리적인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 뇌세포 스스로가 스스로 복구해서 재생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세포는 죽을 때까지 증식하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긴 뇌세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훈련시키면 그 뇌세포로 인해서 손상된 여러 가지 신체의 기능들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듯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사실 태어날 때는 처음에 한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를 가지고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3세가 되기 전에 이미 10조 개 이상의 뇌세포를 가지게 됩니다. 놀랍죠? 10조 개라는 뇌세포가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세포는 우리가 태어나서 3세까지 굉장히 많은 수를 형성하게 되고 그 뒤로도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세가 넘어가면 뇌는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화의 하나이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 이후에 훈련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뇌세포는 발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세 이후에도 뇌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뇌세포를 건강하게 발전시킨다면 훨씬 더 총명하게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숙면 유도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NK 수면 브레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어폰이 달려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이미 착용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NK 수면 브레인은 사용자의 뇌파를 자체적으로 측정합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전극과 모듈 자체가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것에 따라 사용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피드백하게 됩니다. 이 피드백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뇌파는 알파파, 세타파,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SM알파까지 세 가지의 뇌파 파장을 관리하고 관장하고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깊은 수면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활동할 수 있는 SM알파를 활성화시켜서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NK 수면 브레인을 단지 30분만 사용했을 뿐인데 마치 우리의 인체는 3시간 동안 숙면을 취한 것과 같은 효과로 몸이 회복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뇌 자체가 어떻게 우리의 신체를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신체는 지배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30분 동안 NK 수면 브레인을 학습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3시간 동안 아주 푹 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가 SMR파가 활성화되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체 상태로 되게 됩니다. 제가 이 수면 브레인의 기계 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면 브레인은 뇌파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파파와 세타파를 비롯한 SMR파까지의 여러 가지 치료 요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각종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를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2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시게 되는 수면 브레인의 가장 강력한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조그만 기계 장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치가 얼마냐면 지금 소비자가로 264만 원 정도 합니다. 뭔데 이렇게 비싸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이오 피드백 모듈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오 피드백 모듈은 어떤 거냐면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칩셋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심전도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근전도 측정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의 신체의 신호를 측정하는 심전도나 근전도를 측정하는 의료용 이러한 칩셋이 이 기계 장치에는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서 이렇게 손에다가 이런 스틱 같은 거를 끼고 뇌파처럼 이렇게 삑삑삑 하는 것들 TV에서도 보신 적 있으실 거고 직접 경험해 보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전도나 근전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칩을 붙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러한 의료장치가 이 작은 기계에 함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뇌파만 측정하는 칩셋이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2채널의 EEG 모듈이 이 안에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뇌파만을 이용해서 뭔가의 효과를 보게 하는 주로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뇌파 프로그램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피드백 모듈에 의해서 수면 브레인은 여러분들의 뇌파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신체 상태까지도 측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맞춤형으로 뇌파를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차별화된 포인트 하나는 독보적인 세타파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세타파가 뭔지 알파파가 뭔지 SMR파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이 파장이 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뇌파에 대해서. 그런데 뇌파 중에는 아주 미묘한 상태의 세타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타파는 우리가 발견한 것도 많은 뇌파들 중에 가장 이후입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이 세타파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이미 세타파가 있는 것은 발견했지만 세타파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수면 브레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저희들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의 제품들은 대부분 알파파나 SMR파만을 훈련하고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NK 수면 브레인은 사용자의 뇌파를 자체 측정한 후에 지금 알파파와 세타파 그리고 SMR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장을 일으켜서 피드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파라는 것이 우리의 신체를 컨트롤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건강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체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형태의 이렇게 EEG 모듈이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지금 수면 브레인 기계 장치에 칩셋 형태로 해서 아주 작은 모듈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컨트롤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대역대의 세분화로 인해서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뇌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생체 신호까지 측정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뇌파라는 것들을 포함해서 NK 수면 브레인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작동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조금씩은 사용해 보셨죠? 오늘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은 측정을 합니다. 뭐냐면 사용자의 두뇌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리고 신체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이 기계 장치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합니다. 측정 및 분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분석된 데이터로 사용자 개개인에 맞는 뇌파를 피드백합니다. 뇌파를 전달한다는 거죠.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알파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알파파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타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미묘한 경도 수면을 갖게 하는 형태의 파장입니다. 이 뇌파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우리의 몸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이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SMR파를 다시 피드백함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에 정말로 생활에 있어서의 에너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SMR파까지 복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면역력과 집중력, 주의력까지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우리는 30분만을 수면 브레인을 통해서 숙면을 취했을 뿐인데 마치 우리의 신체는 3시간을 숙면한 것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생체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면역력이 높아지겠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나 활력이 몸에서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면을 통해서 우리 몸에 주었던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면 브레인을 여러분들께서 매일 한 번씩 또는 낮 시간대 피곤할 때 아니면 운전하고 장거리를 가시기 직전에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로 밤사이에 숙면을 취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잠 못 드는 밤, 이런 밤에 수면 브레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그동안 느껴보지 못하셨던 아주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브레인 프로그램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두뇌의 이완과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따 제가 균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 모든 것의 밸런스라고 그러죠. 균형이 중요하듯이 뇌파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의력을 강화시켜주고 피로감을 떨어뜨립니다. 숙면 유도를 통해서 업무 효율도 여러 가지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면 브레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뇌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뇌파란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신경세포가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뇌파라는 건 어떤 거냐면 뇌 신경세포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뇌파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신호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우리들은 신체 내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뇌가 인체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뇌파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현재의 몸 상태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 신체 기능은 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모든 뇌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 세 가지 파장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델타파부터 갈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헬츠라고 얘기하는데 0에서 3헬츠 정도의 파장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헬츠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그래프로 나타낼 때 델타파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근데 세타파로 갈수록 이렇게 곡선이 출렁출렁 더 강력해집니다. 이 세기가 점점 강력해지다가 감마파라는 것까지 가면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굴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뇌파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델타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완만하죠? 델타파는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일 때 분비되게 되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잠을 깊이 잘 때는 델타파가 가장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델타파가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베타나 감마파가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편안하게 못 주무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야 할 때 나오는 뇌파가 나오지 않고 지극히 활동적일 때 나오는 뇌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면장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불면증이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거나 피로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찌뿌두둥하고 굉장히 몸이 통증이 있고 아픈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럼 델타파는 깊은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기에는 성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되는 시간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인체의 기능이 복구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장이죠. 하지만 이 델타파가 거꾸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무력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울증이 깊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델타파가 깨어있을 때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뇌파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나와야 할 때 적정히 나오고 나오지 말아야 할 때 나오지 않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적정한 때에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NK 수면 브레인이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세타파, 알파파, SMR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잠깐 기억나시나요? 저희들은 세타파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프로그램 중에 세타파가 가장 긴 시간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먼저 처음에 이완과 휴식 상태의 안정 상태로 뇌파를 먼저 측정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파파가 먼저 세팅이 되어지고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나면 그 사람에 맞게 약 25분간에 걸쳐서 세타파를 발현시킬 수 있는 뇌파 장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타파는 우리 몸에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 경수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깊은 수면 상태가 아니라 가볍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꿈꾸는 듯한 파장을 뭐라고 하냐면 아주 신비하고 미묘한 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파의 상태는 마치 수면 상태와 아닌 상태의 상태를 오고 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면 브레인을 하고 푹 주무셨어요. 실제 저희가 이렇게 가끔 영상을 촬영해 드립니다. 뭐냐면 코를 골고 주무셨어요, 분명. 그런데 본인은 잠을 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수면 상태에서 세타파가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파장입니다. 이 세타파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타파를 발현시키는 기계장치는 NK 수면 브레인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알파파를 통해서 이완과 휴식 안정 상태를 갖게 하고 세타파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수면 상태로 여러분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SMR파를 높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의 파장을 경험하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몸 상태는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고도의 집중 상태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내가 잠자기 전에 한다면 오히려 이 SMR파로 인해서 숙면을 못 취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미 신체 리듬은 잠자려고 하는 그 야간 시간대에는 이미 기본적인 베이스 뇌파가 잠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타파와 알파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더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맞춤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자기 신체의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저녁 시간대에는 SMR파가 나오지 않고 이 세타파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바이오리듬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베타파와 감마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파장의 굴곡이 심하죠. 이 보시는 것처럼 베타파는 우리를 활동하게 하는 시간 동안에 나오는 파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 이 파장이 너무 많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잠을 편안하게 못 주무신다고요. 반대로 활동하는데 델타파가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집중력이라든가 창의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우 베타파, 낮은 베타파 상태에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머리, 두뇌를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뇌파가 긴장하게 되면 하이 베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산만하거나 불안하거나 특히 긴장을 하고 초조한 불안의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이베타파부터 나올 때는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치료를 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마파라는 것이 나오면 이때는 극도의 흥분이나 불안이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집중력이 없이 불안해진 증상이라든가 흥분 상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 파장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주요 뇌파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에는 표면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의식 상태라고 얘기하고 얘를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지각을 시킬 수 있는, 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베타파나 감마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훨씬 더 우리의 의식 구조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컨트롤하느냐는 우리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이 무의식의 상태를 하는 것들은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같은 것입니다. 제가 먼저 델타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 상태에서는 일상에서 출현이 많을수록 무의식을 주체 못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숙면을 충분히 취할 때 나와야 하는 파장이에요. 그런데 활동 상황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잉 행동을 하고 주의가 산만한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꼴찌 하는 아이들은 이런 뇌파를 가집니다. 자, 이제 베타파를 한번 볼까요? 저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나 정확성, 추진력 이런 것들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형태의 파장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꼴찌의 뇌파와 1등의 뇌파를 조금 분리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양궁 대표팀이 이런 베타파, 로우 베타파를 훈련함으로 인해서 집중력을 굉장히 향상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아주 좋은 임상 자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면 브레인이 취급하게 되는, 관장하게 되는 세타파, SM알파, 알파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얕은 수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이 세타파의 발현은 우리에게 정신질환의 해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의 이런 자살률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요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노인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노후에 이르렀을 때 내가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자식들에게서 오는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우울증을 보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세타파를 굉장히 잘 관리해주고 균형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공황장애,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수면 브레인을 개발할 때 어떠한 원인으로 처음에 연구하게 됐다고 했을까요?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암 환우분들은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수면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공황장애, 강박, 무기력감, 대인기피증을 가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NK 세포치료제를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되면 우리들의 면역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을 함께 상호 보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겠죠.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정신적으로 강화가 되면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과 학술회의와 학술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저희들의 NK 수면 브레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알파파의 상태는 델타파에서 넘어왔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몸과 마음이 이제 조화롭고 안정화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SM알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주의가 집중되고 그리고 에너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파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파장이든 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사실은 안 좋습니다.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고 나가야 될 때 나가고 그리고 높아져야 할 때 높아지고 낮아져야 할 때 낮아져야 하고요. 균형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떠냐면 좌뇌와 우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냐면 좌뇌는 대부분 이성적인 분석 능력을 갖게 합니다. 수리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은 좌뇌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우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성적인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술가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뇌가 상대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달라서 우리의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자기 직업에 따라서 발달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재적으로 어떤 하나의 능력이 발달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예술가라면 천재적인 이러한 감각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런 좌뇌와 우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좌뇌가 너무나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분석 능력이 많아진다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따지는 성격이 된다던가 사회성이 결여된다던가 이럴 수도 있고요. 우뇌가 발달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지나치게 감성적이 돼서 이성적인 능력을 상실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능력이 낮아진다던가 이러한 형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좌뇌 운영의 불균형은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뇌는 모든 것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파도 이러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SMR파까지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파가 부족하면 당연히 수면장애가 오고 발달장애와 학습장애까지 옵니다. 알파파가 부족할 때 오는 것들, SMR파가 부족할 때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NK 수면 브레인이 어떠한 이론과 역사를 가지고 개발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왜 이 수면 브레인을 개발하고 선택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파블로프라는 조건반사를 발견한 우리가 이 파블로프의 개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이고 이론입니다. 뭐냐면 개에게 매일마다 종을 딸랑딸랑딸랑 치고 식사할 수 있게 음식을 놓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종을 치고 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개의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개는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반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뇌의 상태가 인체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발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뇌에 대한 연구들은 여기를 통해서 발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이렇게 세타파를 훈련함으로 인해서 과잉 발달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뇌파 훈련 프로그램까지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수면 브레인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중독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높이고 또 일상생활의 삶의 정신적인 질을 높게 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면 브레인을 측정하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받게 되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먼저 뇌파 분석을 통해서 비포 상태, 내가 수면 브레인을 체험하기 전의 상태와 수면 브레인을 30분간 체험하고 났을 때의 애프터 상태를 측정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높이, 이거는 출현 세기입니다. 말 그대로 강도라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분홍색이 많이 나와 있는 건 강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뇌파가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골고루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는 델타파 상태고 이 앞쪽은 감마파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이 뇌파가 그래프가 상승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 뇌파가 어떤 것들이 더 발전되어 있는지 발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부터 쭉 이렇게 경과 시간에 따라 측정되어지는 것이고요. 제가 몇 가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등하는 학생의 뇌파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로우 베타파가 많이 나오는 학생일 거예요. 그리고 균형이 원활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이건 좌뇌와 우뇌의 비교한 뇌파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뇌와 우뇌가 비교적 비슷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발달하고 있죠.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의력이 산만한 학생입니다. 좌뇌와 우뇌도 현저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죠. 거기다가
요 앞에 있는 파장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델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델타파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지나치게 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주의력이 산만해서 학습적으로 장애를 받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뇌, 우뇌 이렇게 불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뇌파가 더 많이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우울증 상태인지 과격하고 돌출 행동을 하는지 자폐 증상이 있는지 이런 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좌뇌, 우뇌가 불균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격하고 흥분을 잘하고 조울증이라든가 이러한 형태 아니면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 성향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면 브레인의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수면 브레인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처음에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본사나 아니면 NK 이뮨 카페나 센터에 가셔서 이러한 비포 애프터의 자신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 수면 브레인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단 3, 40분 만에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체험자의 사례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좌뇌, 우뇌가 다 급격하게 수치가 높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의 뇌파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잉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끝에 부분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델타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고 우울증이나 과잉행동 장애가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분을 체험하고 난 뒤에 비교적 지전의 그래프보다 좌뇌, 우뇌 모두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착용 전과 후에 좌우 뇌파의 각각의 여러 지수들과 비율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는 스트레스 지수가 50이 넘는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과잉하게 나오게 되었었죠. 그런데 30분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20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거의 60%, 70% 이상 가라앉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체험 사례도 보시면 현대인들이 이렇게 뇌파가 불안정하거나 불균형한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체험자의 경우에도 보시면 비포 애프터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들이 보여지실 겁니다. 이 체험자의 경우도 스트레스 지수가 39, 46 아까보다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8과 10 굉장히 현저한 낮아진 수치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 30분 체험만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다운 기복이 강한 감정적 기복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체험자의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안정된 뇌파를 가지게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40, 45였던 게 거의 10점 후반대로 10포인트 후반대로 전반대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물론 단 1회 만에 효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오시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되면서 효과를 보시게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얘를 매일매일 하심으로 인해서 매번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안정적인 뇌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경우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뇌파는 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우리가 강도라고 하죠. 프레스. 이거는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안정적인 뇌파를 가졌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숙면을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일상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NK 수면 브레인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제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만성 두통이나 피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효과를 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수면 브레인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IQ가 높아진 거나 아니면 ADHD가 개선이 되거나 여러 가지 업무 능력도 향상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에너지 자체가 활동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효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중독 굉장히 많죠. 인터넷 중독도 있고 뭐 게임 중독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중독 등의 악성 행동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계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특히 여러분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 수면 브레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면을 유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든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인증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 카다록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PPT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NK 수면 브레인 혹시 어렵진 않으셨나요? 사실은 이 뇌파라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델타파, 알파파, 뭐 거기다 SM알파 복잡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을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이것을 쓰시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K 수면 브레인을 판매하고 운영하시는 여러 총판장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 너무 어렵게만 설명하지 마시고 직접 체험을 해보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는 일정을 다시 잡아서 이 제품을 직접 착용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분석 프로그램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감기나 이런 것들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들 지금 NKCL 바이오그룹과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NKCL 바이오그룹과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더욱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 그 비전 강의들을 조금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출석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 지금 현재 강의를 듣고 계시는지 제가 끝나고 나면 다 파악이 됩니다. 뜨끔하시죠? 총판장님들 잊지 마시고 이 강의들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데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강의도 꼭 빼놓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